안녕하세요. 인생쉼터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건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본 모습을 제대로 알면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친절해 보이던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겉모습이나 첫인상에 속지 않고 진실된 모습을 알게 되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구체적인 팁들을 활용하면 상대방의 숨겨진 성향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옷차림입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상대방의 성향과 가치관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취향과 성격을 반영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겉으로 드러나는 시각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첫인상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옷차림을 통해 우리는 상대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성격을 가졌으며 심지어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꼼꼼한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브랜드를 강조하는 스타일을 고집하는 경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크며 인정욕구가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창의적이고 개성이 강한 경우가 많으며 규범보다는 개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신경한 옷차림을 보인다면 자기 관리가 부족하거나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상대가 스스로의 외형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통해 자기 관리 능력과 타인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상황에 맞게 옷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격식을 차리고 캐주얼한 자리에서 편안한 옷을 입는 사람은 사회적 감각이 뛰어나고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반면 중요한 자리에서도 옷차림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옷을 소비하는 방식 역시 상대의 경제관념이나 가치관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명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브랜드 옷을 입더라도 브랜드를 과시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품질과 실용성을 이유로 선택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판단보다는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옷차림은 개인의 내면을 반영하는 하나의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성향을 보다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겉모습만으로 성격을 단정 짓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약자나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정한 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은 대체로 동등하거나 더 강한 상대에게는 예의를 차리지만 자신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약한 상대에게는 본성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상대의 인성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거나 감정 조절이 서툴 수 있습니다.
반면 실수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성숙한 인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거리에서 환경미화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콜센터 상담원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본인의 우위를 강조하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들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상급자에게만 예의를 차리고 동료나 후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면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장기적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방식에서도 상대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이기적인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의 진정한 성향을 파악하고 싶다면 그가 동등하거나 강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의견 차이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고수하는 사람은 고집이 세거나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린 태도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성숙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 중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설명하는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감정을 앞세워 대립하는 사람은 협력적인 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태도도 성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에 유연한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지만 완고한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데 더 큰 가치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일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의견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찰하면 그 사람의 성향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존중하며 대화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숨길 수 없으며 특히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성향과 인성을 가늠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면 상대방의 성숙도,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과 이를 조절하며 대화하려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충동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과 갈등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노를 표현할 때 상대방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사람과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태도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모든 문제를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신뢰를 얻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분노 표현 방식을 어떻게 관찰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문제에서도 쉽게 흥분하는지 살펴보세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크게 내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는지 아니면 비난하는지
주의 깊게 들여다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이 속상해라고 말하는 사람과 너 때문에 화가 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해결로 이끄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갈등을 만드는지 확인하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는 사람과 감정을 푸는데 집중하는 사람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결국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으며 장기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직장, 가정, 사회생활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우리를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분노 표현 방식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성향과 인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대하는 태도도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그 사람의 책임감과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룹에서 식사 후 계산할 때 계산서를 미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책임 회피 성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평하게 나누거나 자발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높고 배려심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의 태도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약속을 어기거나 제때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다른 중요한 약속에서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쉽게 요청하면서 정작 갚을 때는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때 신중하고 갚을 때도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다루는 습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과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즉흥적으로 소비하고 돈이 생기면 바로 써버리는 사람은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과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성숙한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경제적 습관을 넘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뢰도를 반영하는 요소가 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을 다루는 방식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투나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의 진짜 성향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돈을 다루는 태도 같은 요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 사람의 본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단순한 인상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